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 새벽 모임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진술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것은 두산건설 한 건입니다. 그래서 9월에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성남시의 전략추진팀장 이 두 사람이 기소가 됐죠. 그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범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추가 수사에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두산건설 임원을 만난 뒤에 그리고 나서 실무진 사이에 이메일이 오갔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이걸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리고 그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니까 뭐 이건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제3자 뇌물 제공의 증거입니다. 근데도 뭐 일부에서 그거 뭐 이재명 대표가 돈을 안 먹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아니죠. 그건 제3자 뇌물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지. 직접 돈 먹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뇌물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인 성남FC에다가 후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뚝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3자 뇌물죄의 핵심 두 가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건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그때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6개 기업인데 그중에서 검찰이 지금 뚜렷한 증거를 확보한 게 네이버하고 차병원이다. 분당 차병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제2사옥을 인허가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네이버 본사 옆에 한 6,000평 정도 되는 건데 2013년 11월에 성남시로부터 이 땅을 사죠. 그리고 나서 원래 이 땅에 허락된 용적률이 67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913%로 올라갑니다.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2사옥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었는데 이 주차장 출입구는 원래 건물 뒤편에 내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바뀐 겁니다. 바뀐 거를 누가 바꿔줬느냐?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버렸죠. 분당 수서 도시고속도로에서 바로 제2사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남시가 주차장 입구를 반대편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 이건 언제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물러나기 직전 2018년이다. 그런데 네이버의 돈은 언제 넘어갔느냐? 바로 그 2016년 용적률 상향, 2018년 주차장 출입구 변경, 도시계획 변경 요 사이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 측에서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죠. 성남FC에다가도 우리가 만약에 후원을 한다면 다른 스포츠 구단에서도 후원하라고 요청할 것 같으니까 좀 직접 후원하는 게 꺼려집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성남시에서 그렇다면 네이버가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 거길 통해서 그다음에 롤링 주빌리라는 데를 통해서 성남FC로 이렇게 4단계 일종의 뭐 세탁 비슷하게 이렇게 사자 협약을 제안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희망살림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이 희망살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의 일종의 관변 외곽단체 비슷한 실질적으로 그런 시민단체였다. 여기로 돈을 주면 이렇게 돌려서 성남FC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걸 이재명 성남시가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편법을 제안한 겁니다. 어차피 불법인데 거기다가 또 편법을 제안한 거다. 이런 거고. 그래서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전달한 게 총 40억인데 이 중에 39억이 성남시에 넘어간 게 2016년 사이부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임기가 끝나는 2018년 사이 이때 39억 원이 넘어갔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용적률 상향에 주차장 출입구를 바꾸는 데 따른 도시계획 변경 요 두 가지의 민원사항을 해결해주고 39억을 받았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똑 떨어진다. 차병원도
원래 차병원 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새로 산 부지하고를 묶어서 줄기세포 의료시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들기 위해서 2013년하고 2015년에 두 차례 성남시하고 MOU, 업무 협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2015년에 MOU를 체결한 지 딱 2달 만에 성남FC하고 차병원이 스폰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서 2017년까지 33억 원을 후원을 하죠. 후원이 딱 끝나니까 2017년 3월 달에 성남시가 토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200%, 250%였던 그 부지가 2개, 거기에 용적률을 460%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병상 규모도 300 내지 600개에서 500 내지 1000개로 늘려줬다. 뭐 완전히 그냥 돈하고 바꾼 겁니다. 돈하고 인허가권을 바꾼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이게 있으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딱 요것도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네이버하고 차병원 관계자들 이 진술을 검찰에서 받았는데 뭐 말을 꼭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취지는 이런 거랍니다. 민원 해결하고 싶으면 돈 내. 그러면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국가 행정권을 돈 주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죄를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정찬민 국민의힘 현재 의원, 이 사람이 용인시장 당시에 제3자 뇌물죄 이 문제로 해서 최근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보다 액수가 더 큽니다.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죠. 정찬민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이재명도 법정 구속될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제3자 뇌물죄를 가지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글쎄, 제가 그 변호사들 법조인들한테 취재해본 그 결론으로 보면 법리상 다툼도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이 제3자 뇌물죄가 성립 안 한다면 앞으로 제3자 뇌물죄는 전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죠. 현물 기부 체납. 뭐 이걸 가지고 우겨볼 수는 있는데 현물 기부 체납은 이 후원금을 받을 당시에는 현물 기부 체납 제도는 없었다. 제 기억에 현물 기부 체납 제도가 허용된 게 2017년인가 그렇고, 그리고 실제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현물 기부 체납을 받았는데 그게 2018년인가 아마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참 논의되던 시점에는 현금 기부 체납이 없었고요. 현물이죠. 대개 이제 뭐 SOC, 뭐 도로 같은 걸 만들어서 또는 공원을 만들어서 그 인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죠. 사실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걸 왜 거기다 기부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선단체나 뭐 어디다 기부를 의무화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야말로 인허가를 내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대신 일부를 떼서 지방자치단체 해라. 근데 그거는 물건만 된다는 거죠. 현금은 안 되고. 왜냐면 공원 같은 거는 뭐 반 쪼개가지고 요걸 주고 요건 내가 갖고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금은요, 반 쪼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 기부 체납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뭐 요즘에는 인정이 됩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왜냐면 그게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죄나 앞으로 이런 식의 거를 다 피해가는 그런 핑계거리가 된다. 그래서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에는 현금 기부 체납은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차병원, 거기다 두산건설 이 세 개는 뭐 명확해지는 것 같고, 나머지 세 개가 있습니다.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덤시티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농협이 제일 크죠. 농협은 그 당시에 성남시 금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느냐 하는 거 갱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세게 배팅을 한 거죠. 아마 다른 데도 뭔가 접근을 했겠죠.
근데 농협이 세게 배팅해서 다시 농협이 성남시에 금고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명확한 것 같은데 이 이상 얼마나 더 명확합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뭐 금융기관이라 그런지 봐주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파돔 시티도 명확합니다. 이거는 주차장 시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주차장 시설을 규제를 성남시의회에서 완화해 주자마자 일주일 뒤에 알파돔 시티가 5억 5천만 원을 냅니다. 이 조그만 회사가 5억 5천만 원을 냈다. 그거는 성남시의회에서 주차장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건 뭐 상식적으로. 현대백화점은 그 규모에 비해서 5억 원인가 밖에 안 냅니다. 왜 그랬을까? 현대백화점은 이미 이때 인허가를 다 받았거든요. 받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6개 회사들의 관련 임원들, 특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이 관련 임원들, 직원들은 검찰에 나와서 강압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돈 안 내면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만 봐도 명확하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건설 건만 이제 문제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차병원이나 아니면 네이버도 문제가 된다. 28일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했더니 이재명 대표 28일은 광주 호남 일정이 있다. 빡빡하다. 27일, 8일. 그건 이제 뭐 그 자기 SNS에 올리고 안 나간다 이거죠. 저는 뭐 끝내 안 나갈 걸로 봅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그 대처를 하고 있고 어제는 그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 검사들 이렇게 표로 만들었더군요. 사진하고. 근데 그 중에 뭐 한 검사의 사진이 또 엉뚱한 사람 사진을 갖다 넣고 뭐 이래서 문제가 됐던데 우협입니다. 우협, 겁죽이죠. 뭐 이런 데에 겁을 먹을 검사들 같으면 검사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거의 만행에 가까운 일을 민주당 홍보국이 자행을 했다. 이런 부분도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3자 뇌물죄 두산건설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차병원 네이버까지 넘어갔고 나머지 3개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거는 지금 현재 나온 거 3개는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